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충격 그 자체죠. 어제 어린이날이 있던 그 전날만 하더라도, 증시가 급반등했다가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 미국 증시는, 이거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 5월 6일 우리나라 증시에까지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부담, 그리고 대표 종목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대표 종목들이 크게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시나리오들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 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요 이야기는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니프티 피프티 버블과 붕괴. 요 일이 있었던 70년대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증시에 대한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시나리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니프티 피프티 장세처럼 글로벌 증시가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오늘 증시 토크는 절대 증시 비관론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중립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니프티 피프티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니프티 피프티, 어떤 말입니까? 맵시 있는 맵시 있는 종목 50 종목. 맵시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 껌 광고 보면은 맵시 꽃 치클처럼 어쩌고 해요 껌 있었어요. 그 맵시 있는 멋있는 그런 의미죠. 니프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프티 피프티라고 해서요. 미국 증시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정말 잘 나가는 니프티한 50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 종목들을 요즘은 가끔씩 우량주 이렇게 부르는데 좀 약간 우량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요즘으로 치자면 빵 종목, 마가 종목,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량주는 맞긴 한데 시장을 막 쭉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의 장세가 니프티 피프티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 어땠느냐? 이들 종목이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점령합니다. 코카콜라, IBM, GE, 존슨앤존스, 맥도널드, 화이자, 필립 모리스, P&G, 월트 디즈니, 제록스 등등 많이 들어본,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그 시세를 넘어서 70년대 초반까지 이게 몇 배씩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그때 당시 미국 투자자들은 니프티 피프티 종목만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요즘 2010년대 이후, 특히 202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세장, 가는 종목만 가는 강세장이 지속이 됐잖아요. 이러한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밀리면 밀림사자, 이런 분위기도 이때 당시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그때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종목, 코카콜라의 주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초반부터 해서 70년대 중반까지 코카콜라의 주가 추인데요.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펼쳐졌을 때, 이거 몇 배입니까? 이 60년대 초반부터 해서 7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7배는 상승한 것 같고요. 특히 상승 각도로 보게 되면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그리고 70년 초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가요, 여기 훅 꺼지죠.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이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이유로 해서 붕괴가 됐는데, 바로
1차 원유 파동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중년이신 분들은 원유 파동 잘 아시죠? 예, 73년에서 74년 1차 파동, 79년에 2차 쇼크, 기억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유소에, 예, 줄 쫙 서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날렸던 그런 시기.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예, 일종의 자원 무기화 했었죠. 요즘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약간 그때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이 달리잖아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올라가고 그때나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고점부터 해서 최저점까지 단 1년 만에 엄청난 폭락이 니프티 50 종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57%, 이건 반토막도 더 빠졌네요. G 마이너스 59%, 존슨앤존스 마이너스 40%, 맥도날드 마이너스 64%면 이거 뭐 3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죠. 월트 디즈니 마이너스 77%면 이건 거의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건 양반이었고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급락한 니프티 50 종목들도 허다했고, 아예 사라진 종목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결국 이 니프티 50 장세가 끝났던 73년에서 74년 이후에요, 이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릴 때 그때와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 시장 금리를 급등시키고, 기준금리도 급등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60년대 후반에 조짐이 한 번 있었어요. 물가가 이렇게 뽕야 하고 튀면서 이 빨간색 선을 봐주시면 됩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경제통계 사이트죠. 여기 가시면 쉽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 자료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70년이 되기 전에 한번 빵야 튑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또한 올라가요. FF 금리라고 해서 연준의 실효 금리인데요. 이것도 같이 튀어줬어요. 요 시기 때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니프티 50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 가다가 요때 잠깐 쉽니다. 70년대 초반에. 그러다가 다시 저금리 그리고 물가 안정되니까 또 빵야 하고 불꽃을 터트려요. 그리고 이제 원유 쇼크, 1차 유가 파동 발생하고 난 다음엔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했죠. 기준금리도 폭등했죠. 시장금리도 같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니프티 50 버블이 깨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요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과거에는 니프티 50 장세였다 한다면 지금은 빵, 마가,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 엄청 많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보면 2010년대 내내 화려한 랠리, 그리고 조금 밀리면 또 오르고 조금 밀리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유행어가 그거죠. 밀리면 사자, 밀림 사자. 밀림 사자. 자, 이때도 약간 비슷하죠.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쇼크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잠깐 숨고르기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쇼크가 한번 있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2020년 초저금리 무제한 영저가나 그 이후에 빵 튀었고,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을 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특히나 그때나 니프티 50 장세나 그리고 지금 현재나 공통점이 있는데,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버블버블한 종목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버블버글한 종목들이 버글버글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거 전 세계가 공통적인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거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고, 기준금리 인상,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계속될 수밖에 없는 변수죠. 이런 상황에서는 니프티 50 장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버블이 심했던 종목에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장금리 대비해서 고평가된 그러한 종목들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 미래에 수익을 주겠다라고 꿈과 희망을 주는 버블이 가득한 종목들은 마치 오리무중에 쌓인 것처럼 가치가 쭉쭉, 금리가 올라갈수록 안개가 짙어져서 미래 가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니프티 50 장세 때 그때 당시 대표 종목들의 퍼 레벨이 50배, 100배였다고 하는데, 요즘 미국 지수도 그렇고요. 한국의 대표주들 또한 버블 권역에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버블이 심했던 종목들의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이들 종목들이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 시총 최상위권에 있잖아요. 이들 종목이 내려앉으면 주가 지수는 참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시나리오만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김이 한번 쫙 빠지고 나면은 이것을 기회로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대적으로 안 비싼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인 우위에 올라서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판이 한번 깨지잖아요. 니프티 50든 아니면 과거에 언제라고 할까요? 2000년대 중반에 철강 조선 이런 종목들이 주도했던 시장들이 한판 판이 깨지면 외부적인 이유든 어떤 금융위기든 그런 이유로 한 판이 깨지고 나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의 대장이 계속 대장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이 좀 만약입니다. 만약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요, 이거 인내심을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그리고 좀 빚을 좀 절제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흔들렸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서 생존하고 이겨낸 다음에 이거 이런 일 벌어지고 나면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던져져 있을 거야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주워 담다 보면은 그들 종목들 중에서 몇몇 개가 혹은 거기서 엄청난 좋은 상승을 만드는 새로운 대장이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한번 참고하시고 기억하시고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